안녕하세요. L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기어라운지에서 저에게 칼리 오디오 LP6 V2 모델에 대한 리뷰 요청이 좀 있었어요. 칼리 오디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칼리 오디오라는 제품은 가성비 좋은, 정말로 가성비 좋은,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접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 차에 기어라운지에서 제게 칼리 오디오 LP6 버전 2를 리뷰 요청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물건을 받아서 다양하게 이제 들어보니까 와, 이 제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가져볼까 합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칼리 오디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2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잠시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되는 제품이죠. 6인치, 무거워라. 6인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퍼 사이즈 크기는 6.5인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위터는 1인치짜리 트위터로 되어 있고, 외형은 버전 1과 버전 2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우퍼의 재질 자체가 이제 종이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차이점은 뒤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딥 스위치를 가지고 다양한 룸 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DSP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 오디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칼리 오디오라는 회사는 1918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대부분 JBL에 있었던 엔지니어들 아니면 그와 이제 동등한 유명 브랜드의 제조사이든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1918년도 이 무렵이면은 솔직히 음향계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하만, 그러니까 JBL 같은 경우에는 하만에서 또 삼성으로 넘어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러던 과정 가운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만든 거죠. 이 회사가 얘기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프로젝트 명이 참 재밌는데 론파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론파인, 그러니까 외로운 소나무, 경쟁이 치열한 이 모니터 스피커의 그 시장에서 신생 업체로서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 외롭게 소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연상을 가지고, 그래서 칼리 오디오는 그런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성비에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론파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칼리 오디오 LP6, LP8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와,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나온 것은 뭐냐면 버전 2가 나오게 된 거죠.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JBL에서 몸담고 있었던 많은 엔지니어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해서 출시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냉철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요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버전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버전 2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려면 버전 1과 버전 2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버전 1하고 버전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퍼예요. 우퍼의 재질이 예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종이 재질에 코팅되어 있는 종이 재질의 우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NS10, 야마하 NS10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하얀색 종이로 되어 있는 명기죠. 종이 재질을 쓴 이유가 뭐냐? 플라스틱하고 종이의 재질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소리의 단단함, 이 저음에 대한 소리의 단단함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댐핑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이 재질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포커싱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은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화이트 노이즈 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는 THD 자체가 조금 높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제품을 평가를 내릴 때 THD가 얼만큼 좋아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가성비 좋은 제품이지만 필수 항목이죠. 그 항목을 가지고 좋은 요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THD에 대한 개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THD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를 개선을 해야 되냐면 앰프를 좋은 앰프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앰프의 그 소자들 자체도 예전과 좀 다른 좋은 칩셋을 써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뭐 버전 1 같은 경우 이 제품이 가장 유명했던 건 뭐냐면 외부 가이드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가이드, 그러니까 이 성형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스윗 스팟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0.5m에서 뭐 2m 정도 막 멀리 두고 이렇게 쓰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리에 사용하는 제품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달라지고 이래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그 웨이브 가이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스윗스팟 자체가 웬만한 거리에서의 변화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높은 점수 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이제 버전 2에서는 바운더리 EQ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룸튜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DSP 칩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세팅 값을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환경에 맞게끔 그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일일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컨트롤 해가면서 주파수라든지 어떤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아주 디테일함은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반 유저 입장, 구매층은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곧 배우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거든요. 가격대 자체가. 또 자기가 쓰는 환경 자체가 뭐 데스크 위에 살 거냐 아니면 스탠드 위에 놓고 쓸 거냐 아니면 그 벽하고의 거리가 얼마큼 이격돼서 쓸 거냐 환경에 따라서 이 세팅 값을 바꿔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팅 값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딥 스위치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딥 스위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생 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DSP 자체를 어떤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데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버그도 많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수정 보안 뭐 이런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집어넣고 싶어서 아마도 이게 딥스위치 방식으로 이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뷰하는 걸 보게 되면 실제 음악을 틀어주고 그 음악을 마이크로 이제 수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유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이크로 수음돼서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을 솔직히 이제 가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들었던 어떤 느낌에 드는 그 소리를 일반 유저들에게 동일하게 제공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 숫자도 여러 개를 놔야 되고요. 나름대로 어떤 세팅을 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측정을 해보고 그 측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RTA 값이죠. 이게 보면 스펙트럼이랑 RTA를 같이 놓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도 지금 영상 이런 거 보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고역대 16km 영역이 약간 부스트된 느낌이 있죠. 요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의도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작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세팅 값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TF 값을 보게 되면 측정의 위치를 한 1m 거리에서 한번 측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위상값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소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중음역대의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저음에 대한 단단함도 모르겠어요. 버전 1을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6인치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단단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흔치 않거든요. 몇백만 원도 넘어가는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하고는 좀 비교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와, 이 가격에 이런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Hz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널이 생기죠. 지금 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 바닥하고 바운스돼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캔슬이 된 거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여기 측정치를 보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km 정도 되는 영역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역 쪽에 16kHz 이상에서의 약간 부스트되는 부분이 있어요. 8km에서 한 14, 15 km까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느낌적으로 이거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16km 이 영역을 조금 부스트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음상 자체가 이제 패 놓게 되면은 믹싱하기도 너무 좋은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어필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소리가 내 음상 값이 앞에서 들리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믹싱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 값들 자체의 이 거리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부스터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사이즈에 대한 거에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6.5인치 드라이버에서의 극점 표현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를 선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악 감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생 업체이긴 하죠. 칼리 오디오의 LP6의 버전 2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어요. 이제 입문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은 좀 괜찮겠다. 이 가격이면 추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